그 이춘재 사건, 뭐 사실 이춘재라고 하는 이름은 2019년 이후에 밝혀진 그런 거고, 거죠. 그 이전까지는 이제 화성연쇄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었죠. 네. 1999년에 이제 8차 사건인가요? 9차 사건 마지막에 이제 그 종결되면서 2006년도 그때 아마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을 거예요. 그 해에. 저는 그 이전에 이 테마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. 열차 강의라는 게 있었어요.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그 천안까지가 딱 한 시간 정도. 그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게 네.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 네.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경부선 좌측 우측에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지금은 이제 그쪽 병점 쪽에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서 안 보이지만 예. 그때만 하더라도 쭉 타고 내려가면서 저쪽이 몇 차 사건, 저쪽이 뭐 몇 차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지목을 하면서 가니까 학생들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오른쪽에 몇 차 사건 그러면 학생들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우르르 가서 좀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 왔기 때문에 연쇄살인 몇 차 사건 그 네, 얘기인 거죠. 그렇죠. 그것이 2006년도에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저로서는 그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뭐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. 예. 근데 학자들은 기록을 남겨놓는 게 논문 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2006년도에 이제 써놨어요. 2011년도 경에 어떤 그 방송국에서 그 탐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SBS 아니에요? 네, 그것이 알고 싶다. 네네. 800회 특집이었는데 그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제시를 했어요. 화성연쇄 살인 사건,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, 또 근원 목소리. 그 세 개 중에서 지금 해결된 거는 이제 하나 딱 요게 있죠. 당시 그 PD를 하셨던 분이 네. 이제 그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이제 나온 거죠. 그 교수님 당시. 논문. 예,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된 논문이 딱 두 편이 있는데 그 두 편은 제가 쓴 거죠. 아, 이춘재 자백 이후에 이미 과거에 예견했던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뭐 대목 같은 게 있던데요? 이 프로파일링에서 중요한 그 개념이 이 범행 수법을 지칭하는 그 MO라는 게 있어요. 범행 수법이죠. 그것과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 네.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네. 아마 이 사람이 이런 그 방식으로 범행을 했을 것이다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차 논문에서는 중요한 게 수원에서 있었던 그 여고생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. 예, 예. 그때 당시에는 이 관할이 있어가지고 화성에서의 이제 이쪽 경찰 관할이 있고 수원 쪽에 관할이 따로 있어가지고. 네네네. 근데 사실 범인 같은 경우는 관할 안 따지거든요. 그렇죠. 차 타고 가다가 그렇죠. 범행을 하니까 예. 또 실제로 나중에 이춘재의 그 집이 수원과 화성 그 경계선상에 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와서 범행 저지르고 집에 또 돌아가고 또 수원 쪽으로도 한번 가고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동일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 맞았고요.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을 때는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되는 그 해 바로 이제 그 이전에 한 7달, 9달 정도의 사이에 그 연쇄 강간 사건이 발생했었어요. 살해까지는 안 했지만 살해까지는 안 성범죄로, 하고. 예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이 다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뭐 범인이 어떻게 생겼고 그렇죠. 뭐라고 예, 얘기했고 예, 다 예. 얘기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연쇄 살인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그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100%다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. 그렇죠. 살인 사건이니까.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2차, 3차 사이에 미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. 예, 있었어요. 근데 그 당시 미수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봤던 얘기들을 했던 그거 어떤 진술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이 진술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전에 이 연쇄 성폭행 사건을 했었던 바로 이 사람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거의 그 뭐 99%다. 동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논문에서? 논문에서. 그 정도면 범인을 특정하신 거네요. 예, 그래서 이 범인이 화성연쇄 살인 이 사건. 사람이 이 사람이다.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춘재가 자기가 그것을 했고 수원에 있는 여고생 살인 사건도 자기가 했다.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 실제 사건을 규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과학을 그 공부하는 학자로서는 상당히 좀 럭키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.
이 프로파일링에서 중요한 그 개념이 범행 수법을 지칭하는 그 MO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 모디우스 오프렌디라고 그 라틴어인데 범행 수법이죠. 그것과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. 요즘에는 이제 시그니처가 식당에 가니까 시그니처 그런 거 메뉴. 쓰더라고요.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저거는 우리 원래 범죄학에서 쓰는 용어인데. 그 더 솔루션의 시그니처 게스트 예, 서울선. 과찬했습니다.